삶은 패키지로 오는 선물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목만 들었을 때 뭔가 감이 잡히십니까? 네, 딱 잘라 말해서 삶은 패키지로 오기 때문에 어떤 것은 택하고 어떤 것 버릴 수 없다. 그겁니다. 삶은 패키지로 온다. 이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딱 하면서 제가 이제 여름이 가기 전에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된 어떤 계기이기도 한데 이 여름이 다 가기 전에 제가 농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어떤 분 저보고 농장주라고 표현하시고요. 어떤 사람은 시골댁이라고 부르시기도 하고요. 밴쿠버 가가지고 촌놈 다 됐다고 그렇게도 표현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 0.6에이커 남지 때는 우리 원불교 밴쿠버 교당 도량에 풀을 뽑고 그 화단을 관리하고 농사를 지으면서 굉장히 행복합니다. 옛날에 게맛살 선전하는 CF에서 니들이 게맛을 알아? 막 이랬잖아요. 저는 이제 그 심정이에요. 이 맛을 알아? 막 이런 생각이 드는 이건 안 겪어보고는 느낄 수 없는 어떤 깊은 맛이 있거든요. 그 깊은 맛이 있는데 어떤 맛이냐면은 제가 이 0.6에이커 안에 사는 동식물과는 다 소통하는 재미가 있어요. 동물들이 왔다 갔다 하고 꽃들이 피고 지고 씨앗이 떨어져 싹이 트고 제가 모종을 사와서 심어보고 옮겨보고 풀을 뽑고 뭐 다 해보잖아요. 그러면 제가 아침에 딱 일어나면은 이 실내에서 해야 될 일을 마침 이제 문을 열고 바깥으로 딱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바퀴를 빙 돌면서 밤새 안녕 했는가 쫙 보는 거예요. 근데 막 어떨 땐 새벽 7시에 와가지고 누가 상추 뽑는 분도 계세요. 회장님께서 어제 일찍 오셔가지고 막 남의 밭에 상추를 뽑고 네, 그렇게 잘 밤새 안녕한가 쫙 둘러보잖아요. 근데 정말 이 나무와 꽃들이 정말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하루하루 같아요. 제가 매일 보니까 뭐 꽃이 피면 피겠지 지면 지겠지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매일 보다가 어쩌다 눈여겨보지 않은 애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느 날 문득 꽃이 피어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요, 제 스스로. 제가 그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사실에 제가 깜짝 놀라는 거죠. 하루 만에 분명히 핀 것은 아닌데 제가 이렇게 시선이 분산되다 보니까 걔를 못 알아차린 거예요. 근데 딱 알아차렸을 때 이렇게 탁 피어있는 꽃을 보면서 놀라기도 하고 막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자라는지 몰라요. 자갈밭이면 자갈밭, 가시덤불 속이면 가시덤불 뭐 어디든지 상관 안 하고 씨만 떨어졌다면 뿌리 내리고 꽃을 피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진짜 그 경계도 참 많아요. 가지가 열리기가 무섭게 다람쥐가 와서 갉아 먹어버립니다. 콩이 떡잎을 뻗치면 달팽이가 와서 먹어버려요. 제가 미나리 깡을 만들려고 물을 채워서 이렇게 해놨더니 모기가 알을 낳아가지고 막 꼬물꼬물 엄청난 꼬물꼬물 애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게 다 모기로 가해서 이 교당을 돌아다니고 생각하니까 참을 수가 없어서 물을 비워버렸어요. 그랬더니 달팽이가 와서 싹 먹어버려 이파리를. 다는 아닌데 일부분을 싹 깨끗하게 먹어요. 이게 하루하루 이 조그만한 이 세계 속에서 정말 다양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감동이고 감격이고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어요. 제가 옥수수를 사오면서 옥수수 모종을 사오면서 뭐 지금 이렇게 늦었는데 옥수수가 맺히겠냐? 나무나 보자. 뭐 이런 심정으로 거의 포기하다시피 하나하나 분리도 안 하고 모종 사온 채로 그냥 푹 심어놨어요. 근데 옥수수 대마다 옥수수가 한 개씩 열렸어요. 제가 4개 따먹었습니다. 사이즈 요만한 거 까면 이만한 거 나오거든요. 까가지고 잘라가지고 뭐 계란 찜하는 데도 넣어먹고 라면 끓이는 데도 넣어먹고. 근데 옥수수 맛이 나요. 근데 그 맛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무 기특한 거예요. 늦게나마 할 일을 다 하는 거죠.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또 굉장히 신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양귀비 있잖아요. 저 뒤에 양귀비가 있잖아요.
그럼 저는 머릿속에 양귀비가 적정 규모 이상 자라야 꽃이 핀다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상을 뒤엎고 때가 되니까 다 피어버리는 거예요. 키가 이만한 애도 꽃이 피는가 하면 키가 이만한 애도 꽃이 피어요. 일제히 다 피어요. 그렇게 하고 꽃 안 피는 양귀비는 거의 없었어요. 제가 저희들 저 퇴비장 만든 앞에 보면은 그늘 속에 모이밭 안에 그 양귀비 그 싹들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너무 그늘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옮겨 심어 놓는단 말이에요. 옮겨 심어 놓으면 심는 대로 자라는 거예요. 휘어지면 휘어진 대로 다 꽃이 피어요. 그 놀라운 생명력이 정말 굉장히 감동스러워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 모든 풀들과 꽃들이 최선을 다해서 핀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딱 장갑을 끼고 나가면은 좋아하는 애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자, 이렇게 막 전잎도 해주고 안 이쁜 가지 이렇게 다 잘라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애들이 굉장히 좋아하는데 제가 장갑을 딱 끼면 굉장히 싫어하는 애들이 있어요. 누구겠어요? 잡초. 근데 막 귀에 막 들리는 듯 해요. 왜 우리만 갖고 그 소리가 귀에 들리는 것 같아요. 왜 우리만 갖고 그래요? 제가 그래, 못생겼잖아. 못생겼는데 남한테 도움도 안 되잖아. 그 이유로 뽑아요. 못생겼거나 도움이 안 되거나 그 다음에 제자리에 안 핀 거. 이거는 상추가 저 주차장에 펴 있으면 아무리 유익을 줘도 뽑아야 하는 겁니다. 제자리에 피지 못했거나 못생겼거나 유익을 주지 않으면 제가 뽑습니다. 그래서 걔들은 제가 장갑을 딱 끼고 바깥으로 나가면 벌벌 떨어요. 뿌리째 다 뽑아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딱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여간 그 최선을 다해서 자라는 그 모습이 굉장히 감동적이고, 또 하나는 농사를 지으면서 사실 제가 막 이렇게 농사 지으면 저보고 막 다 따먹으라 하거든요. 블루베리도 저보고 다 따먹으라고, 오이도 저보고 다 따먹으라고 하고 하시는데 저 혼자 먹을 수가 없어요. 제가 키우는 것은 교당에 오시는 교도님들과 또 여기 오시는 분 재미로 키우는 거거든요. 보시면 기쁘잖아요. 그 다음에 따먹는 재미, 보는 재미. 그래 하고 또 길러서 저희 일요일마다 그 일용할 양식이 되어가지고 반찬으로 다 오죠. 그 다음에 또 조금씩 싸서 교당에서 집으로 들고 가실 때 그 뒷모습이 얼마나 뿌듯해 보이는지 모릅니다. 누구나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삶의 기쁨이에요, 사실은. 그 사소하지만은 거기서 주고받는 그 기쁨이 이 농작물들이 잘 자라줘서 생기는 그 은혜 아니에요. 거기서 전 또 베품의 미덕을 보는 거예요. 상추들이 조금 자라다가 교도님들 너무 많이 먹었으니까 그만 자라겠습니다. 딱 안 자란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돌아서면 자라고 파도 제가 탁 잘라서 먹으면 자라있고 부추도 제가 탁 자르면 또 어느새 자라있고 막 이러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자라서 누군가에게 기쁨이 된다라는 사실도 굉장히 뭔가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정말 정성을 다하는 그 모습, 생명력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 그 다음에 그 사는 것이 자기 혼자 기쁜 것이 아니라 보는 사람, 먹는 사람, 들고 가는 사람, 주는 사람, 모든 기르는 사람, 그 모든 사람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생명은 같은 생명 아니에요. 식물의 생명, 동물의 생명, 인간의 생명. 그렇게 했을 때 그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식물들의 생명에서 우리 삶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 삶이 패키지로 오는 선물이더라, 그 모습은. 그래서 오늘은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면은 크게 생각해 보면은 인생 전체가 선물이고 우리가 속해 있는 내 인생과 내 인생의 터전이 되는 모든 환경이 있죠. 엄불교에서는 사원이라고 표현하는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이 모두 나를 포함한 선물이라는 사실이에요.
혹시 알고 계셨어요? 그 선물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어요? 크게는 그 선물이 주어져 있고 작게는 내 인생이라는 인생 자체 내가 경험하고 선택하고 내게 주어지는 그것 자체도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폭이 작은 선물, 큰 선물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작은 선물부터 한번 펼쳐보시겠습니다. 작은 선물, 어떤 사람은 10만원짜리 종합선물 세트를 받았고 이 생에 온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100만원짜리 선물을 받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1000만원짜리 받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안타깝지만 차별적인 선물을 갖고 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것 같아요? 나는 10만원짜리 선물을 가지고 평생을 사는 것 같은데 누구는 100만원짜리 선물을 가지고 사는 것 같다.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안타깝지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생각했어요. 인생이 평등하냐? 절대 안 평등하다. 공평하다. 공평. 어떻게 공평하느냐? 한 만큼 받는 공평하지. 인간의 어떤 삶이 너도 나도 똑같이 인간이기 때문에 똑같이 평등하다. 삶의 질 자체가 평등하다. 그건 아니에요. 삶은 어떻게 보면은 불공평하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우리의 만족과 안분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은 영생을 통해서 오고 가는 인과 때문이에요. 지은 바가 다른데 똑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격으로 10만원, 100만원짜리 상품권 또는 선물권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는데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색깔이 다른 선물일 수 있어요. 말하자면 빨간 선물, 노란 선물, 파란 선물. 이것은 그 질을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색깔이 다르고 그 맛이 다르고 그 종류가 다르지 그것을 놓고 원천적인 비교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선물이 되었건 간에 그것이 빨간 선물이든 노란 선물이든 10만원짜리든 100만원짜리든 우리 모두는 선물을 인생이라는 선물을 지니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생각을 딱 해보는데 그 선물이라고 하면 우리가 받고 싶은 것을 보통 선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생각한 것은 삶은 패키지로 오는 선물이라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패키지로 온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삶 자체도 내 지금 이 모습을 보면은 아 나는 눈은 누구를 닮고 싶고 코는 누구를 닮고 싶네. 능력은 누구의 능력을 닮았고 뭘 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의 제한적인 그런 패키지 선물을 갖고 있어요. 이게 보면은 누구는 공부는 잘하는데 몸이 약하라든지 누구는 얼굴은 예쁜데 뭐 성질이 좀 그렇다라든지 또는 뭐는 잘하는데 뭐는 못한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어느 부분에 제한적인 부분을 같이 가지고 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볼 때 저는 어릴 때부터 그 생각했어요. 우리의 삶의 총량은 플러스 마이너스 아마 얼추 비슷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겉보기 플러스가 많은 것 같으면 이 플러스에 대한 대가를 또 많이 지불하는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총량은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은 0에 가까운 우리가 거의 모든 수치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는 플러스가 큰 사람, 마이너스가 큰 사람, 플러스가 작은 사람, 마이너스가 작은 사람, 또는 하여간 색깔의 문제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은 굉장히 평등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그 지니는 것과 감당해야 되는 것이 같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서 우리 굉장히 평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부분을 보느냐, 이 눈에 드러나는 부분 또는 플러스로 보이는 부분만 가지고 이제 막 비교하고 상대심을 일으키고 스스로 이렇게 좀 불만족스럽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패키지로 선물을 딱 보면은 이게 부피는 이렇게 큰데 좋은 거 이만큼 들어있는데 안 좋은 거 이만큼 들어있어요. 또 부피는 이만한데 좋은 거 이만큼 들어있는데 또 안 좋은 게 이만큼밖에 없어. 그런 식으로 우리 삶이 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은 그 선물을 받았을 때 우리의 태도가 중요하잖아요. 태도가 중요한데 막 좋은 것만 가지고 자기 좋은 거 다 챙기고 나서 남 좋은 거 막 쳐다보면서 나 저것도 가지고 저것도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은 안 좋은 것에 대해서 막 불평하거나 속상해한다면 인생이 어때요? 참 행복하지 못하겠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 선물은 이렇게 통째 오는 선물인데 선물이 선물로서의 그 역할을 못하는 거죠. 좋은 것도 많이 있는데 안 좋은 거 쳐다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안 좋은 거 온 거야, 안 좋은 거 온 거야 하면서 남의 좋은 거 막 비교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선물이 선물로서 그 역할을 우리 인생이 다 못한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 대한 시각을 딱 볼 때 패키지로 오는구나. 그러면 좋은 게 있으니까 안 좋은 거는 덤으로 따라온 거니까 그냥 봐주는 거예요. 굉장히 쿨하게 다 봐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신랑이 돈은 잘 버는데 좀 못생겼다. 돈 잘 버는 거 하나로 못생기면 쿨하게 용서를 하는 거예요. 뭐 우리 아이가 내 기대치만큼 뭘 잘하지만은 뭐는 못한다. 잘하는 것만 봐갖고 나머지는 쿨하게 다 수용을 그대로 해준다라는 거죠. 그러한 삶의 태도가 우리 스스로도 행복할 뿐 아니라 상대방도 굉장히 행복하게 해주고 지금뿐 아니라 계속해서 그 선물을 계속해서 지닐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교도님들은 어떠세요? 지금 교도님들께 주어진 선물 중에 가장 흡족한 부분은 뭐고 가장 안타까운 부분은 뭐예요? 생각해보세요. 시간 좀 드릴게요. 뭐가 참 흡족하고 뭐가 좀 아쉬우세요? 뭐 좀 아쉬운 점 생각이 들어오시나요? 또는 지금 이대로 삶이 그런 대로 괜찮은 것 같으신가요? 저도 얼추 다 괜찮은데 안 좋은 거 한 가지 있어요. 저는 이 눈 때문에 참 힘들어요. 저에게 소원이 뭐냐고 하면은 눈 좀 낫게 해주세요. 딱 빌고 싶어요. 밴쿠버 교당 뭐 빚 갚게 해주세요. 이런 거 아니에요. 눈 좀 낫게 해주세요. 제가 이게 6년인데 겉에서 그렇게 떨리는 게 아니라 머리랑 다 연관이 돼 있거든요. 저는. 그래가지고 컴퓨터 일을 막 하면 이렇게 머리로 이렇게 신호가 막 와요.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제가 밭으로 나가는 거예요. 깻잎을 막 딴다든지 풀을 뽑는다든지 그러면 어느새 괜찮아요. 그리고 산속에 들어가면 괜찮아요. 근데 공해로운 환경에 가면 이게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쪽으로 오고 이 밑으로 오고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틀어져 있어요. 이게 이렇게 막 당겨 올라와가지고 이것저것 하거든요. 그래서 6년 세월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것 좀 낫게 해주세요 하는 게 저의 가장 간절한 소원이라면 이게 안 좋은 거잖아요. 인생에 패키지로 따라온 굉장히 안 좋은 것 중에 하나예요. 예를 들어서. 근데 이것 때문에 제가 작년 1년을 쉬었어요. 왜냐면은 우리 교무님들은 휴무 제도가 있잖아요. 근데 휴무를 잘 안 시켜줘요. 근데 이게 단순해 보여도 이게 막 중풍이다, 머리를 열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다 오고 간 그런 질병이에요. 그러니까 휴무를 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1년을 쉬면서 이제 그동안 삶을 돌아볼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됐어요. 그 1년을 쉬면서 그 다음에 또 그 1년 쉰 것으로 인해서 이 원불교 이렇게 자리에 티오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밴쿠버까지 오게 된 것이 사실은 다 이 눈 때문에 얻게 된 선물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태도가 이거 내가 어떻게 살다가 이 몸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나. 사실은 제가 광주 한방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땅을 치면서 막 울었어요. 너무 화나는 거예요. 이제 10일 정도 이렇게 입원을 하게 됐는데 그 병원에 입원하게 되기까지 과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딱 가가지고 내가 왜 어쩌다 여기까지 왔는가 생각이 든 거야. 그러면은 무서운 병이고 이래요. 그 두 가지 양면을 동시에 갖고 있는데 그러면서 뭐 그동안에 뭐 이게 제가 그래서 병명을 붙였잖아요. 인과. 이거는 딱히 붙일 수 있는 병명이 없어요. 왜냐면은 제가 그 43년 동안 살면서 제 몸과 마음을 쓴 결과로 오는 병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딱 해놨기 때문에 처음에는 남들에 대해서는 뭐 아무거 없어요. 저 스스로의 좀 자책이 되더라고요. 인생을 왜 그런 식으로 살았냐. 밥도 안 먹고 밤도 잘 새고 뭐 기타 등등이 있어요.
이렇게 되게 된 요인이, 그래서 그 모든 것들에 대해 이제 자책을 했는데, 이제 그 자책마저도 이제 놓은 수준이죠. 왜냐면은 지금 내 이 행복을 위해서, 이 행복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따라온 건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게 없었으면 이것도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이게 없으면 이것도 없기 때문에 이거에 관해서 자책을 하거나 남을 원망하거나 후회를 하거나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 때문에 누구를 원망하거나 미워하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대신에 이제는 6년 세월이 걸렸으니까 좀 낫고 싶다 이 바람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적절한 예를 들기가 어려워서 제 예를 들어드렸어요. 근데 우리 교도님들 삶에서도 다 좋은데 이게 너무 싫은 뭔가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떠올려 보세요. 이것 때문에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게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게 있다고 하면은 이것을 받아는 들일지언정 이것 때문에 나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자책하거나 남에 원망하거나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대신에 뭐예요? 이 나머지 선물을 잘 지니고 잘 간직하고 잘 음미하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그 주어진 선물을 잘 지니고 잘 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정성껏 성의껏 열심히 산다면 우리 이 텃밭에 있는 상추나 깻잎이나 오이나 이런 애들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을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독식,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 이것은 서로 불행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베품이라는 것을 제가 배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을 최선을 다해서 잘 살면서도 남들도 그렇다라는 걸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선물이 남 커 보인다, 난 작다, 남 크네 이렇게만 하면은 남에 대해서 사랑하기가 어렵다 했잖아요. 밑에까지 다 봐야 되겠어요. 전모를 봐야 되잖아요. 전모를 보면 이것에 대해서 감당하고 있는 말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으리라는 그 이해가 그 모든 생명에 대한 사랑으로 커지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사랑하면 보이면 뭐 알고 알면 또 사랑하고 사랑을 실천하게 되고 그죠? 알면은 뭐가 불편한지 도와주고 싶고 해결해주고 싶고 기뻐해주고 싶고 어떻게든 그 사랑이라는 것은 실천이 될 거 아니에요. 실천이 되면은 우리 이 선물이 나만의 선물이 아니라 이 지구상에 내가 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 다른 사람에게도 선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이 있어서 우리의 삶이 가능하잖아요. 그 모든 게 선물이 됐잖아요. 그 선물 속에 나라는 존재가 타인에게 선물이 될 수도 있고 타인의 선물로 따라붙은 뭔가 피하고 싶은 그것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선은 우리가 행복한 거, 우리가 스스로 행복하고 남의 행복을 저버리지 않는 거, 남의 행복도 배려하는 거, 그것을 가진다면은 정말 나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하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그러면은 우리 삶이 제가 인생 전체가 선물이라고 했는데 선물은 어디 있어요? 다 풀어봤나요? 아직 못 풀어봤어요. 못 풀어봤어요. 우리의 삶은 언제까지? 내가 눈을 감고 이 지구를 떠나는 날까지 선물은 무궁무진하게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도처에. 그런데 우리가 그 선물을 못 발견하면 못 쓰는 거예요. 근데 그 선물을 어떨 때 잘 발견할 수 있냐면 내가 선물을 탁 받고 기분 좋네 좋아라 그 다음 선물 뭐지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면은 좋은 선물을 계속 풀어볼 수 있어요. 그런데 방향 차이예요. 안 좋은 선물 하나 잡고 아이 진짜 이거 진짜 마음에 안 드네 딱 던지고 또 다른 거 잡고 에이 진짜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 이러면 인생이 같은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쫙 나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생의 선물의 총량은 비슷할 수 있어요.
드러나는 부분과 이렇게 한데 어떻게 한다고? 안 좋은 거에 대한 불평과 시비와 이런 걸 하느라고 붙잡혀 있으면 무궁무진하게 쏟아지는 선물 속에서 우린 그 선물을 발견하지 못하고 죽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앞으로 남은 세월이 뭐 여기는 좀 더 많이 남았고 조금 짧게 남았습니다. 우리 조금 중간 정도 남았는데 보면은 방향이 중요한 것 같아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안 좋은 점 보고 전 옛날에 지적해주고 안 좋은 걸 뭐 이렇게 봐주고 하는 것이 애정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싫어요. 듣기 싫어요. 나 안 좋은 점 얘기하면 듣기 싫어요. 중요한 건 안 바뀌어요. 해줘도 안 바뀌어요. 살아보니까 이제 알겠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안 바뀌는 거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서 스스로 바뀌려고 하는 그 노력이 일어날 때까지는 우리가 그냥 기다려주고 잘하는 것만 칭찬해주면 잘하니까 자기도 몰랐던 자기가 이거 하니까 잘 되네? 이것도 한번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이렇게 해서 변화되는 것이 훨씬 더 많이 변화될 수 있어요. 너 이거 못해? 내가 진짜 그런가? 그럼 막 지난 인생까지 다 돌아봐주면서 난 역시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위축돼요. 누가 또 지적하자. 또 위축돼. 이게 꼽히지 못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의 문제. 삶이 내게 선물로 왔듯이 나도 남들에게 선물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10만원짜리, 100만원짜리 우리가 각자 다른 선물의 양을 가지고 왔을 수는 있어요. 인과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단돈 5만원짜리 선물 세트를 받았다 해도 그것마저도 다 못 쓰고 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마저도 다 못 풀어보고 그것마저도 다 못 누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눈을 크게 뜨고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 인생에 패키지로 주어진 이 선물을 정말 전폭적으로 다 수용하고 그 좋은 것은 무조건 감사하고 좋죠. 좋은 것은 무조건 좋은 거 아니에요? 패키지로 선물이 온다는 데서 중요한 대목은 뭐냐면은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그 좋은 것 올라가다 보니까 따라온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면서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다 해도 예를 들어서 빚이 주는 세금이 12% 아니에요. 근데 50불짜리 뭐 사면 돈 낼 때 62불인 거예요.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숫자예요. 익숙하지 않잖아요. 한국에서 왔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제 마음이 너무 쿨해졌어요. 좋은 곳에 사니까. 나 이 좋은 곳에 사니까 이것도 싸다. 생각이 이제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밴쿠버는 굉장히 좋은 도시이기 때문에 이 환경에 대해서만큼은 또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있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진 자의 도덕적 의무, 사회적 책무.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행복하고 할수록 뭐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우리가 느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말 주어진 모든 선물, 좋은 것은 무조건 뭐 이거 말 안 해도 좋은 거니까 좋고 그 다음에 안 좋은 거 이거 쏘 쿨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전폭적으로 용서해주고 이 선물이 그러하듯 남들에게도 그 선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고 우리의 존재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될 수 있는 것을 또 생각하고 실천하고 한다면은 온 세상이 정말 꽃밭처럼 아름답게 피어나고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뭔가 괴롭히는 문제가 뭔가 하나씩은 있을 거예요. 관용적이 되시고 그것에 마저도 좀 쿨해져서 그것 때문에 보지 못하는 다른 선물을 또 더 많이 풀어보시고 행복하시기를 영혼드리면서 이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